영월의 한 작은 마을에서 축사 증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적법한 절차로 추진하고 있다는 농가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횡성 지역 농어촌 버스회사인 명성교통이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 측의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 파업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5일 새벽 설악산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진눈깨비 수준으로 적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3일 정도 빠른 첫눈 소식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해 춘천의 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맞춤형 수거함이 생기면서 미관 개선과 배출량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5일 오전 설악산 정상 부근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과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이날 새벽 설악산 정상 부근에 내리던 비가 진눈깨비로 변하면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첫눈은 지난해보다 사흘 빨리 관측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첫눈이 진눈깨비 수준으로 내려 쌓이지는 않았지만 적설과 관계없이 강설 현상이 나타나면 첫눈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5일 설악산 중청 대피소의 아침 기온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0.1도를 기록했습니다. 영월의 한 작은 마을이 축사 증축을 둘러싸고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의 증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해당 축산 농가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축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영월군 주천면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소 50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20년 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축사에서 날아오는 악취와 밤마다 울어대는 소 울음소리에 오래전부터 시달려왔다고 호소합니다. 잠을 못 자고 파리가 여 현관 있는데 매일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름에 뭐 비가 오거나 눅눅하거나 그럼 파리가 저 현관에 몇백 마리가 달라붙어서 문을 빨리 열고 빨리 닫고 막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들은 축사로 인한 수질오염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부터는 축사를 추가로 증축한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동네 이웃으로서 기존 축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왔는데 축사가 더 늘어나면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원하는 거는 지금 더 이상의 증축은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거를 사용하라 이겁니다. 영월군과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침에 따라 영월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축사가 가축 분뇨 처리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축사 전체 면적의 절반 이내의 규모로 추가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농가는 이 조례에 따라 퇴비사를 설치하고 소 20마리 정도를 더 들일 수 있는 축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증축 계획을 중단할 뜻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새로 진 축사를 빨리 짓게 되면 소들을 좀 옮겨서 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넓은 공간에서 지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더 깨끗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이가 나빠지면서 축사를 짓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져야지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살고 그럴 테니까. 상황이 이렇자 영월군과 군의회 등이 마을 주민들과 농가 간 중재에 나섰지만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축사 신축과 증축 등의 허가가 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횡성의 유일한 농어촌 버스인 명성교통의 노사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조는 인근 지역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칫 버스 운행이 중단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성군 농어촌 버스인 명성교통에 근무하는 기사 A씨는 지난달 22일을 일해 약 267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현행 임금이 기준급 236만 9천 원에 2일을 초과 근무해 수당 3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인근 홍천과 인제의 버스업체 기사들이 A씨와 같이 근무할 경우
월 32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명성교통노조는 이 같은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지난 8월부터 임금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가까운 원주 시내만 상계에서만 비교해도 한 100만 원 이상이 차이 납니다. 같은 군 단위 전방 쪽에 속해 있는 철원, 화천구, 인제 이런 쪽을 봐도 우리가 몇십만 원씩 부족해요. 노조의 가장 큰 요구는 임금 인상입니다. 인근 농어촌 버스기사들의 임금 수준에 원주권역 버스기사들의 처우 등을 종합해 20일 근무 기준 298만 7천 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22일을 근무한 A씨는 초과 근무 2일을 더해 343만 5천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약 75만 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명성교통 측은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의 요구대로라면 기사 1인당 약 32.2%가량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 회사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에 대한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갭이 크고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저희 사측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성교통노사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1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차례 걸친 조정에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조는 금주 중 사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파업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 차이가 커 금주 중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명성교통은 횡성지역 53개 노선, 버스기사 25명이 근무하면서 17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군의회는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사 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한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체 버스 투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철원 지역 민통선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양구 등 도내 접경 지역이 야생 멧돼지 퇴치에 나섰습니다. 양구군은 주둔 군부대인 21사단과 함께 오는 18일까지 야생 멧돼지 포획과 사살 작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부터 두타연, 제4땅굴, 을지 전망대 등 관광지를 포함한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포획 작전에는 양구군 엽사 30명과 21사단 군장병이 함께 투입돼 멧돼지를 포획하고 사살된 멧돼지는 현장에서 바로 묻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화천군도 이날 육군 7사단 소속 병력과 야생생물관리협회 소속 엽사 4인 1조로 구성된 12개 팀을 전방 지역에 투입해 18일까지 48시간 멧돼지 포획과 사살 작전을 벌입니다. 이 밖에도 화천군은 16일부터 지역 군부대를 통해 포획틀 2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이 15일 대낮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8명이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도내 전역에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수치상 면허 취소 2명과 면허 정지 6명 등 모두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춘천에서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전날 마신 숙취 운전으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41%로 적발됐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모두 3,200여 건으로 이 중 10.5%가 낮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골목마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춘천시 석사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반 쓰레기 배출과 재활용 쓰레기 배출 공간이 나눠진 맞춤형 쓰레기 수거함을 최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번거로웠던 분리배출이 가능해지면서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지저분했던 거리도 깨끗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석사동 주택 밀집 지역의 생활 쓰레기 배출 장소가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각 가정에서 내놓은 쓰레기가 쌓이면서 심각한 악취 발생과 미관상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곳에 맞춤형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설치된 맞춤형 쓰레기 수거함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반 쓰레기 배출 공간과 재활용 쓰레기 배출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석사동 주민자치회가 맞춤형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한 곳은 모두 12곳. 그동안 생활 쓰레기 배출이 비교적 많아 민원이 꾸준히 발생한 곳입니다. 설치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 배출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놨었죠. 치워졌고 좀 깨끗해졌죠. 뭐 깨끗하고 좋죠 뭐. 동네가 깨끗해지니까. 효과가 확인되면서 석사동 주민들은 맞춤형 쓰레기 수거함 설치를 내년 마을 의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보기가 흉하고 또 미관상으로 참 인상을 찌푸려할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서로 자치에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말을 맞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춘천시는 현재 골목마다 남발돼 관리 감독이 어려웠던 쓰레기 배출 장소를 이 같은 거점형 배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 앞 설치에 주민 반발로 장소 선정이 어렵다 보니 학교와 관공서를 마을 공동 배출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점 집화장을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공공시설 기관과 같이 주민들이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거점 집화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좀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리배출 홍보 등 생활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춘천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가능한 용량은 약 20% 수준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2026년이면 포화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한러 연합훈련을 위해 입항한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 사령부 함정 만추루함 환영식이 15일 오전 속초항에서 열렸습니다. 환영식에는 윤병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해경 40여 명과 러시아 대표단장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입항한 만추루함은 러시아 국경수비부 소속 2600톤급 함정으로 16일 한러 연합훈련에 투입됩니다. 동해에서 항해하는 러시아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인명 구조 훈련과 화재 진압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16일 진행되는 한러 연합훈련에는 만추루함을 비롯해 동해 행정청 경비함정 3척과 연안 구조정 1척, 헬기 1대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청사 신축 이전 문제에 대해 투명한 부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15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심영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강원도의 청사 신축은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돼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부지 선정에 대한 공모와 전문가의 연구 용역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 등 30여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하고 도정 질문 등이 진행됩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시험 능력을 한 달 앞두고 마지막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학력평가는 15일 도내 91개 고교 3학년생 13,0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모의평가를 비롯해 올해 실시된 2번의 모의평가를 통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가늠해보고 막바지 학습 전략을 세우도록 조언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도내 18개 시군 44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는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의 도내 응시자는 13,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200여 명 줄었습니다. 삼척시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한 생활 SOC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삼척 어울림 플라자 조성과 원덕 도서관 개축, 삼척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교동 택지 주차장 조성 등 총 4개입니다.
특히 삼척 어울림 플라자 조성 사업은 삼척 중앙시장 일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추진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16일 오후 2시부터 원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2층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은 물론 이력서 사진 촬영, 메이크업, 공예 체험과 세일센터 직업 교육 훈련생들의 정리 수납과 손 마사지 등 창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원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맞는 일자리와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등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비가 지원됩니다. 내년부터 지원되는 안전관리비는 착공 신고 후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중 자금난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곳을 우선으로 합니다. 매년 4동 이상을 지원하는 안전관리비는 벽화와 안전펜스, 낙하 방지망 등 주변 안전과 현장 미관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지원됩니다. 10월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46개 건축물이 착공 신고 후 2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11시쯤 철원군 금남면 잠곡리 지방도 463호선에서 24살 A씨가 몰던 5톤 크레인 트럭이 넘어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사고가 신고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7번 국도 38휴게소 인근에 설치된 홍보 간판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홍보 간판은 서핑 성지로 떠오르는 양양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친근한 문구로 제작됐습니다. 양양군은 앞으로 서핑 관련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서핑 산업 양성과 관련 이미지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15일 충북 제천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양시는 앞으로 경제와 관광, 문화와 예술 등 각 분야별 교류를 추진해 상호 공동 발전을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현재 각 지자체 주민들에게 주어진 지역 내 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자매 결연 주민들에게도 부여하고 민간단체 교류 협력도 적극 지원해 양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아침 강원 산간에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고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때이른 추위가 풀리고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16일 수요일 전날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6도, 속초 9도, 태백은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속초 20도, 강릉 22도, 원주 19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지만 해가 지고 나면 찬바람이 불며 날이 무척 서늘합니다. 영서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며 일교차 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영동 지역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입니다.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 소식은 없겠고 파도의 높이는 먼 바다를 중심으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